밤늦게 택시 탈 때 괜히 불안하셨죠? 그런데 택시 지붕에서 빨간불이 깜빡이면 그건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꼭 알아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혹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택시 번호판의 첫 글자가 아로 시작해야 안전하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 안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택시를 매일 타지 않더라도 단 한 번의 순간이 모든 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의미와 확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25년간 교통안전과 시민보호를 연구해온 생활안전 전문가 박진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떤 택시를 타야 안전한지 단번에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제 오랜 지인인 72세 정순자님이 있었어요. 시장에 다녀오시다 늦은 밤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급히 길가에서 택시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탑승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느낌이 이상했다고 해요. 차량 내부도 어둡고 기사분도 뭔가 불안해 보이더랍니다. 번호판은 분명 노란색이었는데 첫 글자가 가로 시작하더랍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목적지까지 갔지만 다음날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 차량은 정식 운수사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 다시 말해 가짜 택시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인 68세 박영수님은 퇴근길에 빨간불이 깜빡이는 택시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땐 단순히 장식등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는데 나중에 그게 운전자가 위급 상황에 처했다는 구조 신호였다는 걸 알고 너무 놀라셨대요. 그 일을 계기로 주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꼭 알려야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표시 하나, 글자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습관을 꼭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택시를 탈 때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택시는 우리 일상에서 정말 자주 이용하지만 생각보다 안전수칙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5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택시 지붕에 있는 빨간불이 깜빡인다면 그건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위급 상황에 처했다는 구조 신호예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이 SOS 같은 기능은 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신호로 신고가 접수돼 운전자가 구조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박영수 님도 퇴근길에 이 불빛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가 나중에 그 의미를 알고 크게 놀라셨다고 합니다. 만약 빨간불이 깜빡이는 택시를 보신다면 택시 번호와 주행 방향을 기억하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바로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직접 접근하거나 창문을 두드리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한 거리에서 신고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혹시 빨간불이 깜빡이는 택시를 실제로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다음으로 꼭 확인하셔야 할 건 바로 번호판입니다. 택시 번호판은 노란색이어야 하고 첫 글자가 아바사 중 하나여야 정식 영업 택시예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사업 등록 기준에 따르면 이 세 글자는 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만 부여받는다고 합니다. 정순자님은 번호판이 노란색이라 안심하고 탔다가 나중에 보니 가로 시작하는 비정식 차량이었다는 걸 알고 정말 놀라셨어요. 택시를 잡기 전에 반드시 첫 글자와 번호판 색을 확인하세요. 아바사는 안전, 그 외는 위험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야간에는 번호판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가로등 밑이나 밝은 곳에서 확인한 후에 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평소에 택시 번호판 첫 글자를 확인하고 타시나요? 어르신들 중에는 스마트폰 호출앱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실제로 노년층의 62%가 앱 사용 불편을 이유로 길거리에서 택시를 직접 잡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4세 김영자님도 앱이 어려워 늘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으셨는데 번호판 글자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 뒤로는 훨씬 안심하게 되셨다고 해요. 앱이 어렵다면 노란 번호판과 아바사 글자만 확인하고 탑승하세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객 행위를 하는 차량이나 불빛이 꺼진 택시는 절대 타지 마세요. 혹시 호출앱이 불편해서 그냥 길에서 택시를 잡으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 아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알고 있으면 위험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서울시 안전문화센터 조사에 따르면 가족 간 정보 공유를 하는 가정은 사고 대응률이 2배 높았다고 합니다. 박영수님은 이 내용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셨고 이후 손주들도 택시 탈 때 꼭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단톡방이나 모임 자리에서 빨간 갓등과 아바사 번호판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세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함께 아는 것이 곧 예방이에요. 여러분은 이 내용을 가족들과 공유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빨간불이 켜진 택시나 수상한 차량을 보면 즉시 신고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시민 신고를 통해 70% 이상이 현장에서 조기 해결됐다고 해요. 실제로 한 시민은 퇴근길에 빨간불이 깜빡이는 택시를 보고 112에 신고해서 운전자를 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택시 번호와 위치, 주행 방향을 짧게 메모하거나 사진으로 남긴 후 즉시 신고하시면 돼요. 직접 차를 세우려 하거나 따라가면 매우 위험하니까 신고만으로 충분합니다. 위급한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은 바로 신고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이제 택시를 탈 때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미리 위험을 예방하는 습관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택시뿐 아니라 모든 이동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생활 습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택시뿐 아니라 버스, 지하철, 도보 이동 중에도 위험을 줄이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반드시 조명 밝기를 확인하고 사람이 많은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이어폰을 끼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이동하면 주변 상황을 놓칠 수 있어요. 택시를 기다릴 때도 주변 상점 불빛이나 CCTV가 있는 곳에서 대기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택시 기다릴 때 어디에서 서 계시나요? 탑승하기 전에는 간단히 목적지를 말하며 기사님의 반응을 확인해 보세요. 대답이 어색하거나 불안한 느낌이 들면 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 어디까지 가주세요. 한마디만으로도 분위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혹시 탑승 전에 기사님 표정을 유심히 본 적 있으신가요? 늦은 밤 귀가하실 때는 가족에게 출발 위치와 예상 도착 시간을 미리 알려두시는 게 좋아요.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스마트폰 문자나 메시지로 간단히 지금 택시 탔어요. 한 줄만 남겨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에게 귀가 시간 알려두는 습관 있으신가요? 택시 안에서는 가급적 뒷좌석 창문 가까이에 앉고 주변을 계속 살펴보세요. 잠이 들거나 귀중품을 꺼내면 범죄 위험이 커집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주행 경로를 확인하며 이동하시는 게 좋아요. 택시 안에서 어디에 앉는 게 가장 안전한지 알고 계셨나요? 내릴 때는 주변이 밝은지, 차량 번호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짐을 꺼낼 때 너무 급하게 내리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문을 반쯤만 열고
주변을 살핀 뒤 천천히 이동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내릴 때 주변을 꼭 확인하는 습관 있으신가요?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을 때는 반드시 밝은 곳에서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세요. 어두운 골목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택시를 기다리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에는 편의점이나 버스 정류장처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다리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만약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차라리 조금 걸어서라도 밝은 곳으로 이동한 뒤에 택시를 잡으세요. 여러분은 보통 어디서 택시를 잡으시나요? 택시를 탈 때 기사님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날씨 이야기나 목적지에 대한 가벼운 질문을 던지면서 기사님의 태도를 살펴보세요. 만약 대답을 회피하거나 불친절하게 반응한다면 그건 주의 신호일 수 있어요. 또한 탑승 후에는 차량 내부를 한번 둘러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제대로 부착돼 있는지, 차량 내부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작은 관찰만으로도 안전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혼자 택시를 탈 때는 뒷좌석 운전석 뒤가 아닌 조수석 뒤에 앉는 게 더 안전합니다. 만약 위급 상황이 생기면 문을 열고 빠르게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창문을 조금 열어두면 외부와의 소통이 가능해서 심리적으로도 안심이 됩니다. 가방이나 짐은 무릎 위에 올려두고 절대 트렁크에 넣지 마세요. 내릴 때 시간을 지체하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만약 택시 안에서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중간에 내리세요. 예의를 지키려다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용건이 생겼어요. 여기서 내릴게요라고 말씀하시고 사람 많은 곳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비용은 미터기대로 지불하고 절대 혼자 어두운 곳으로 가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어린 손주들과 함께 탈 때는 어른이 먼저 타고 아이를 안쪽에 앉힌 뒤 어른이 마지막에 타는 게 좋습니다. 내릴 때는 반대로 어른이 먼저 내려서 아이를 안전하게 받아주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일상 속 안전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택시의 빨간 갓등을 단순한 불빛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운전자가 위급함을 알리는 구조 신호입니다. 또한 택시 번호판의 첫 글자가 아바사로 시작해야만 정식 영업 차량이라는 사실 기억하시죠?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지나치면 내 안전뿐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내용을 알고 실천하는 순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번호판을 한번 확인하는 습관, 빨간불을 보고 신고하는 행동, 가족과 정보를 나누는 대화. 이 세 가지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가짜 택시를 타거나 위급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타인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어요. 단 몇 초의 확인이 수십 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자면 바로 택시 번호판 첫 글자 확인입니다. 아바사 세 글자만 기억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안전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특히 혼자 이동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늦은 시간 귀가하는 가족들에게 말이에요. 저는 25년간 교통안전을 연구해오며 느꼈습니다. 안전은 큰 행동이 아니라 알고 실천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그 첫걸음을 내디디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는 보행, 안전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운 2가지 앞으로 꼭 실천하실 건가요? 댓글로 약속 남겨주세요.